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해상 약탈자가 세계 전부를 휩쓸고 약탈과 파괴를 끝낸 후에 사라졌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기원전 12세기경 지중해 지역에 꽃피었던 청동기 문명이 일시에 멸망합니다. 약 50년 동안 집중된 문명의 파괴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듯 보이는데 외부 세력에 의한 사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와 지중해 동부 연안에 존재했던 도시국가들의 기록으로 당시 지중해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세기의 사건, 바다민족의 침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민족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출몰했는데 히타이트도, 우가리트 세력도, 미케네 문명도 이 바다민족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당시 바다민족을 만난 문명 중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민족 1855년 프랑스인이자 이집트 학자였던 엠마뉴엘 드루제가 처음 용어를 사용했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바다민족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학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전염병이 만연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국가의 기능이 멈춰집니다. 이에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연합으로 해적 활동을 했고 이런 연합을 바다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민족은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연안을 통해 육지의 도시를 습격한 여러 연합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민족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이집트의 기록으로 5개의 바다민족으로 분류했는데 이후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의 서련 문자가 연구되면서 9개의 바다민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명칭이 사라지고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벽화나 문자로 전해오는 바다민족의 기록을 통해 대표적인 바다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278년 람세스 2세가 바다민족 쉐르덴의 침략을 받았지만 승리하고 그들은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쉐르덴의 포로들은 이후 이집트 군대에 편입되어 카데시 전투에서 이집트군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08년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렌프타 왕 시기에 서부 삼각주에서 리비아와 북부 민족 연합의 침략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 9개의 집단을 언급하고 있는데 리비아, 세켈레시, 세르덴, 트제커, 루카 등이 언급됩니다. 메렌프타가 이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르나크의 메렌프타 신전 비문에서 전쟁과 바다민족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메렌프타 무덤에 보관되어 있던 비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메렌프타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다른 비문에는 없는 이스라엘이 언급되었고 성경 외에 이스라엘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사를 포함한 현재의 터키 일대, 시리아와 가나안 등이 침략을 받고 도시는 파괴됩니다. 최초의 외교 문서로 알려져 있는 아마르나 서신은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이 주고받은 편지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 중 우가리트 왕이 히타이트에 보낸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다민족이 우가리트 주변에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설정했으니 군대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원전 1182년 바다민족은 우가리트를 공격하고 그 국가의 존재를 끝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민족의 모습과 기록이 가장 방대하게 남아있는 유적지는 룩소리의 메디네 타부 신전입니다. 람세스 3세의 전쟁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리아와의 전쟁, 바다민족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인 포로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3세 뒤로 포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9개의 바다민족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이집트 전쟁 기록에 꾸준하게 등장하는 라부족은 리비아에서 이집트 서쪽에 정착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 바다민족 세켈레시는 우가리트 전쟁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디네 타부 신전에 잘려진 오른손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켈레시 또는 에케시의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켈레시의 뒤를 따르는 두 명의 포로는 가나안 또는 시리아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털 장식의 모자를 쓰고 있는 바다민족은 펠레셋입니다. 메디네 타부 신전 북쪽 벽의 전투 장면에서 깃털 장식 모양을 쓰고 가슴 보호대를 한 펠레셋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해적의 투구 모양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쓴 군사는 셰르덴인데 둥근 방패에 투구를 쓴 모습입니다. 이집트와 지중해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이나 문자 등의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 16세기부터 산발적인 침략과 약탈 행위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시기의 기록으로 바다민족이 여러 문명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으로 볼 때 확실한 것은 바다민족은 배를 타고 해안가에 상륙해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재해와 사륙이 발생했고 대상이 된 도시국가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도시 간의 무역은 완전히 끊겼고 무역 루트가 전멸하면서 국제경제는 몰락했습니다. 많은 도시국가들이 사라졌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도 멸망했고 미케데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제국이 겨우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국력을 전쟁에 쏟아야만 했습니다. 람세스 3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집트의 국력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의 제3중간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히타이트의 점토판에는 바다민족의 침략을 받은 위급한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맹을 맺은 도시가 불타는데 우리 또한 공격을 받고 있어 원군을 보낼 수가 없다. 히타이트, 이집트, 아시리아 제국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기원전 12세기경에 해안가에서 갑자기 나타나 도시를 파괴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파괴한 도시나 제국을 지배하지 않고 통일 제국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을 완전히 뒤흔들었지만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사라진 바다민족. 그들로 인해 인류 문명은 상당히 쇠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동기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철기 시대 도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